안녕하세요. 하하방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가 늦었는데요. 지금 저는 2시쯤 일어났습니다. 2시쯤, 2시, 2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좀 볼 게 있어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고스들의 차트 딱 5가지만 보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있는데 이성현 작가라고 있는데요. 이 양반을 제가 유튜브를 본 지가 며칠 안 됐어요. 한 12일, 2월 12일부터는 봤나? 13일부터는 봤나? 제일 처음에 본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 있는데 이게 너무 내 머리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하방 형님들 공부하는데 힘들죠. 저도 힘들게 했습니다. 이 양반 거 보고도 내가 또 뭔가 또 아쉬움이 있어서 또 책도 보고 또 어, 촌놈 당국이 협조 붙으면 그 앞뒤로 그 아카데미 5시간짜리 아카데미 그거 파일을 한 파일당 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그다음에 연강으로 2시간 그냥 바로 쫙 빼는 거를 5시간을 하거든요. 그걸 5편을 그러니까 15시간을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 알고 있지만 또 뭔가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그 이제 삼성 SDI하고 2차 전지가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좀 어떤 거는 좀 빨리 올라가고 어떤 거는 조금 지쳐서 올라가고 이제 이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려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다 그래도 그 설명을 다 해주기는 저도 뭐 사람이지 뭐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본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샀는 것보다는 또 매매해가지고 또 더 위에서도 살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내가 잘못 판단한 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게다가 저는 또 엘리트 파동을 또 읽질 안 했고 보질 안 해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몰랐는데 엘리트 파동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책자로는 안 봤는데 책자로도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에도 다 봤는데 볼린저 밴드는 다 보고 책으로 다 읽고 했는데 내가 볼 수만 있으면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시면 뭐 책 한 권 해봐야 뭐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이니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에서는 그냥 그거 사가지고 보시든 아니면 저는 어 엘리어트 파동하고 엘리어트 파동은 전자책에서 봤어요. 전자책 전 KT를 쓰고 있는데 KT에 제가 요금제를 무한제 요금제를 8만 5천 원짜리를 쓰고 있어요. 통신 요금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VIP 뭐 저걸로 해가지고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거가 공짜로 한 달 동안 공짜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책 한 권을 한 달을 본다는 건지 일단은 공짜로 봐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빨리 보려고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 읽은 책이 그 안에 있었고 엘리어트 파동이 있었고 볼린저 책 엘리어트 파동 책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원본 책을 읽어주는 걸로 해서 전자책에서 읽어주는 걸로 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명쾌해졌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기초가 돼 있으니까 저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는데 성성현 작가라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쉽지 않았을 건데 이걸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저걸 다 해보니까 여가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어디서부터 보면 되는가 하면요. 앞에 끝말은 빼고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결정하실 수 있겠죠. 예,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요, 38만 1,000원입니다. 예, 결정합니까? 선을 밟으면 죽은 거고, 선을 안 밟으면 아직 안 죽은 거죠. 자, 그 판단의 근거가 지금 뭐에 달려 있습니다. 것들이 이평선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은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차트는 허상입니다.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건 뭡니까? 거래량. 그래서 차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거래량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캔들, 패턴, 추세, 이평선. 요 5가지만 제대로 배우시면 차트 분석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한 거 보셨죠? 너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안 죽었다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선을 밟으면 죽은 거고, 선을 안 밟으면 아직 안 죽은 거죠? 자, 그 판단의 근거가 지금 뭐에 달려 있습니까? 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 그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때 말씀드린 건 자신만의 기준선이 없다. 그러면 자기만의 기준선이 하나 존재한다면 그 선을 뚫고 올라가면 매수합니까 안 합니까? 매수하면 되죠. 그 선을 뚫고 내려오면요, 매도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자기만의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에서 선 딱 밟았는데 10분 후에 그거 판단하고 그러시나요? 바로 판단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딱 보자마자 얘는 이 선 위에 갔네, 아니면 얘는 이 선 밑으로 떨어졌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초 만에 판단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선 월봉 12평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요, 2019년 7월 달에 종가 기준 13만 8천 원으로요 월봉 12평을 뚫습니다. 상방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13만 8천 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2년간 단 한 번도 월봉 12평을 뚫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런데 언제 뚫리느냐면 2021년 11월 달에 뚫립니다. 딱 뚫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파신다고 결정하실 수 있겠죠. 예,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요, 38만 1,000원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다음에 뚫리고 나서는요, 한 2년간 쭉 내려옵니다. 원래 가격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떨어져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옛날에 나갈 자리 38만 3천 원은 택도 없이 낮은 가격에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네이버 같이 주식시장에서 익히 잘 알려진 이런 종목들도 월봉 10편 가지고 충분히 1초 만에 내가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나가야 될지 판단할 수가 있다.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카카오도 가서 보시면 언제 들어가면 되냐면요, 이 종목은 되게 재밌습니다. 2019년 4월 달에요 24,000원의 진입가가 들어갑니다. 월봉 10평 그때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간 절대 월봉 10평을 뚫지를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2년 동안 매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으셔도 되죠. 24,000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언제 월봉 10평이 깨지냐면요, 2021년 9월 달입니다. 그때 가격은 11만 8천원. 24,000원에 들어갔어요. 11만 8천원에 나가시면 됐어요. 지금 가격 얼마입니까? 5만 8천원. 이렇게 기준선이 명확하면은요, 단 1초 만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솔직히 삼성전자 지난 5년간 계속 박스권에서 머무르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애를 가장 애태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이. 심지어 옛날에는 5만 전자도 깨져가지고 4만 전자가 된 적도 있죠. 그런데 지난 5년간 이 종목은요, 딱 4번 매수 자리가 들어가고 3번의 매도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4번의 거래에서요, 단 한 번만 손실을 보고 3번은 다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5년 6월 달에 들어간 59,800원 자리는요, 지금도 매도 자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봉 10평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트 보자마자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종목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주식을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판다고 1초 만에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실 수 있죠? 기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요,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입니다. 매수를 잘 못하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잃는데 매도를 못하시면 돈을 잃어요. 절대 손해보고 팔지는 또 않으시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팔지도 모르는데 마냥 버티고만 있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신호가 뜨기 전에 매도를 하시기만 하면 이런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종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달로 가보면 이때 네이버는요, 고점에서 거의 쌍봉 패턴을 만들고요, 월봉 12평을 뚫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요, 월봉 12평이 뚫리기만 하면 무조건 매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월봉 12평이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계신다. 그럼 뭘 보시게 되냐면 그때는 월봉 12평에 매달리는 장대음봉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보통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승사자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승사자를 보시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이 저승사자를 보면 이미 좋은 일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이 저승사자 캔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 21년 11월 달에 월봉 10평이 깨진 이후에 곧바로 다음 달부터 월봉 10평에 매달리는 장대음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여지없이 계속 밀려가요. 여지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 월봉 12평이 돌파되는 저 자리. 카카오로 다시 가서 한번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보십시오. 2년 몇 개월 동안 월봉 10평 깨지 않다가 어느 순간 2021년 9월 달에 월봉 10평 깨자마자 다음 달에 살짝 오른 척 하더니 그 다음에 장대음봉이 3개월에 걸쳐서 장대음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기 하락 추세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한번 깨지면 그 추세는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깨지는 자리가 어디다? 월봉 12평이 돌파되는 자리다. 그리고 월봉 12평이 돌파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 안 그러면 뭘 만나신다? 저승사자 캔들을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매매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차트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별주 차트만 보시는데 저는 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시장 전체를 좀 보는 훈련을 좀 하셔라. 그러려면 지수 차트를 좀 활용하셔라.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 그 차트들을 좀 활용하시면 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알 수가 있고 지금이 시장이 호황인지 불황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걸로 해서 만들어낸 차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5분에 마이크가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거를 또 마이크를 좋은 거를 또 해줘가지고 아주 좋아요. 이거는 뭐 가수들이 쓴다나요. 뭐 그러면서 엄청 비싼 걸 가져와가지고 어저께 길과 길 사이를 찍어가 들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뭐 목소리가 작아서 뭐 잘 안 들린다 이러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뭐 방송국에서 쓰는 거라나 뭐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두 개가 생겨가지고요. 한 개는 샀고 한 개는 선물 받은 거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스트게트 슬로 어 패스트는 빼고요. 533은 빼고 1255인데 1266으로였습니다. 한 단계를 더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만 시그널을 5일선으로 안 보고 6일선으로 본다는 거 그 차이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오실레이터에다가 ADX만 였습니다. 그 밑에 오실레이터에다가 ADX만 였다. 그럼 오실레이터 ADX에다가 파라볼릭 MACD 파라볼릭입니다. 여기 같은 거예요. 요게요. 두 개 다. 그런데 요게 있으면 이게 계속 음의 오실레이터로 있다가 언제 올라올지를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넣어놨다. 그리고 DMI를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강세 약세라는 지표인데요. 어저께 제가 며칠 동안 책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책을 봤는데 그 책 내용에 보니까 강세 약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강세 약세가 어디 있는가 막 지표에 보면요. 지표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 강세 약세가 여기 보면 강세 약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내가 다 찍어봤어요. 다 찍어야 대입을 다 해보니까 MACD가 가장 좋더라고 이게 MACD가요. 그래서 저는 MACD를 였어요. 그런데 이 MACD가 뭘로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MACD 오실레이터로 이루어진 겁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강한 거고 그 다음에 MACD가 음의 오실레이터 있을 때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MACD 오실레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아시겠죠? 이거를 대입을 다 시켜봤다니까 보세요. 자, 요거를 대입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얘는 여기서 강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려요. 이렇게 보면 얘는 강세가 여기서부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시그널이 선택하는 거가 다 틀리니까 거기에서 본인들이 맞는 거 찾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쉽게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요게 신호만 그렇게 나왔지 정확한 맥점자리는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조금 늦게 보고 우왕좌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이걸 다 알고 하는 것처럼 뭐 얘기는 하고 제가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도 막상 맞닥뜨리면 고민을 합니다. 그냥 한순간 아 이거야 저거야 이러면서 바로 자르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물쭈물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딱 보고 결정하려고 차트를 계속 보면서 눈에다 익히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지표를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그 찾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성현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1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10일 이동 평균. 그래서 저도 그냥 10일 이동 평균선에 일봉에서 3일과 5일을 그냥 중간에 떼어놔 놓고 얘네들이 3일선과 5일선에 데드크로스면 주가는 일단은 눌림목이든 아니면 하락이든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11선 밑으로 내려오면 청산, 11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살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우리는 11선의 정배열만 보면 되잖아요. 이게 11선의 정배열 아닙니까? 여기가. 그죠? 11선의 정배열. 거기서 이게 눌림목이고요. 그죠? 11선이 제가 항상 얘기해 주는 거 있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1선이 어떻게 됩니까? 11선이 상승이냐, 수평이냐, 하락이냐. 그러면 여기 캔들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얘가 있는데 여기 떨어지는 거는 다음날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가 얘가 들이눕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유선하게 누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캔들이 여기 있다가 뭐 이래 있다가 내려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이 상태에서만 우리는 주식을 사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사서 이거를 이 상태를 보려 그러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를 우리가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이 보조 지표 없이는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가 하면,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거 한눈에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주봉으로 딱 봤을 때 주가 시작될 때 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서 올라서 가지고 1주, 한 주, 2주, 3주, 4주, 4주 다음에 5일선 밑으로 3일선 깨지고 내려오면 얘가 3일선과 5일선은 되던데 11선에 아무리 살아 있는다 그러더라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고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역배열의 시작점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는 10일 이동평균에서 10주 이동평균선이 캔들이 밑으로 내려온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역배열 시작 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역배열의 시작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그죠? 그럼 이 역배열 시작 자리에서 뭐 우리는 역배열이니까 보질 않죠.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뭐예요? 캔들이 11선 위에 골든 크로스가 살아있을 때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골든 크로스 나니까 올라가죠. 예? 여기는 골든 크로스 제대로 안 났죠. 근데 여기는 조금 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얘는 골든 크로스 내가 5지까지 갔으니까 얘 정배열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역배열로 들어온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명확하게 그 양반이 얘기해 주는 얘기가 정확하게 우리 지표로서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려준 게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배열 만들었다가 여기서 이제 캔들이 밑에 내려왔다는 얘기지, 역배열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잖아요. 역배열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시그널이 50m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그널이. 그러면 시그널이 50m로 안 내렸으면 여기서 조금만 들어 올리면요, 여기서 조금만 들어 올리면 이게 정배열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보너 디스크입니다. 제 종목입니다. 제 종목 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스트게트 슬로는 이렇게 보면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월봉으로는 이제 골든 크로스 나가 있고, 골든 크로스가 보세요. 여기에 20m로 여기에 내려올 때, 여기서 보세요. 20m로 내려올 때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는 거나, 얘가 여기서 20m에서 한 번 더 침체 쪽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급락 쪽으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얘가 골든 크로스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20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얘가 캔들이 11선 위에 올라갈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이트 슬로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이 얘기를 안 해줬나요? 다 해줬잖아요, 그죠? 정배열,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12호는 우리가 그 앞에 유튜브 본 거에서 10일 이동평균선의 캔들이 어떤 모양이 있을 때 내가 사가지고 어떤 모양이 있을 때 파는 건지, 위에 있으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가다가 떨어지면 이게
저승사자 캔들 아닙니까? 이게 저승사자 캔들요. 여기도 저승사자 캔들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하방이었잖아요. 그러면 저승사자 캔들은 여기 나왔잖아요. 월봉으로는. 그러면 이제 월봉에서 이제 돌아서가 얘가 20 올라오면서 저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캔들 위에 올라서면 이거 사가지고 올라가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스트게트 슬로는 요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는가 하면 제가 조금 욕심을 낸다면 이런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우리 하하방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일요일까지입니다. 12일까지 하하방에다가 댓글에다가 자기가 진짜 궁금한 종목 한 종목씩만 올리세요. 한 종목씩만. 그래서 하하방에서 본인들의 종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2월 달하고 3월 달을 3월 말까지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게 좋으면 매달 달이 바뀔 때 종목을 받아서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 뭐 있는 종목이 있으면 안 올리고 거고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 또 하나씩 올리면 추가를 할 건데요. 많은 거를 하지는 못하고 제일 처음에 그냥 우리 이제 그 하방 구독자님이 이제 300명이니까요. 그냥 딱 잘라서 한 50 종목만 50개도 뭐 보려고 마음 딱 먹고 우리가 이미 차트 설명이 이건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50개 종목을 매일매일 자기 종목을 리뷰한다 그럴까 그냥 이렇게 읽어만 보면서 이렇게 가면 또 공부가 또 색다른 공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 달만 3월 말까지만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일부터 그 양각을 하다가 5번 연휴 때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이거는 천기누설 정도의 강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집해보는 사람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지표가 이럴 수 있는데 1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나는 저는 8일선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맥락이 비슷했던 거예요. 이게 저는 8일선을 봤었어요. 일봉에서도 8일 받고 주봉에서도 8일 받고 다 8일 받습니다. 이게 보면 알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위평선 보면요. 이거는 11선에다 다 맞춰져 있는 11선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중 만드는 거라서 하하방 보면요. 여기 8일선입니다. 여기 8일선. 요 보라색 선이 8일선이에요. 8일선. 제가 8일선을 봐요. 근데 8일선을 보는 이유는 볼린저 밴드에 11선이 있기 때문에 21선도 있고 이래서 8일선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쓰는 선이 8일선이에요. 여기 8일선요. 근데 여기서 11선을 바꿔놨었죠. 그래서 여기 가장 잘 맞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실레이터 이거는 설명을 안 해줘도 되죠. 오실레이터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강세 약세를 딱 보니까요.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강세 약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내가 뭐 지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표 강세 약세는 되게 쉬워요. 내가 강세 있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표를 알고 이 보조 지표를 알고 있을 때 이걸 써먹을 수 있지. 이거 모르면 이거 못 써먹어요. 강세 아무리 강세 그냥 대충 여기서 강세니까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월봉을 보고 일봉을 보면 답답해서 못 봅니다. 답답해서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월봉 보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월봉 주봉을 항상 같이 띄워놓고 보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 좀 오실레이터가 양의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내가 양의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주봉도 양의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월봉도 양의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긍정적인 얘기가 된다. 근데 월봉이 음의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주봉과 일봉이 양의 오실레이터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 말고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월봉이 바뀌어야 됩니다. DMI는 같이 이제 읽는 거니까 요 지표를 그대로 놓고 읽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지표만 가지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절대 실수를 안 한다. 자, 이걸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읽어볼게. 이거는 뭐 설명해 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목균형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일목균형표로 있으면 이 부분이 올라가질 못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그냥 딱 읽어버리면 끝이에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월봉입니다. 월봉의 양의 오실레이터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봉의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얘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보면 부정적인 얘기죠. 그러면 일봉이 와서도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얘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볼 때 얘는 10일 이상 평균선에 지금 밑에 내려와 있으면서 얘는 안 좋은 국면이면 여기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고민 끝이잖아요. 안 그래요? 월봉으로 볼 때 오실레이터가 줄고 있고 정배일이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대들을 낼까 말까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음봉이 3일선을 훼손했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일봉으로 보고 여기서 매도 쳤으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거는 뭐 얘기해 줄 게 없잖아요. 그냥 그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형님들이 저한테 종목을 50개를 뭐 내가 제일 처음에 선정을 한 50개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50개를 옆에다 띄워놓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50개만 읽고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들은 자기 종목도 뭐 들어가면서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50개 종목을 보면서 아 이건 나도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겠네. 그리고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해줬으니까 또 지켜보다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장기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달만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21일, 23일, 23일까지, 22일까지 댓글에 달리는 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나가면 21일, 22일까지는 영상이 없어요. 그러면 22일 날 새벽에 이 월요일 날 새벽에 영상이 있겠죠. 그죠? 그날은 제가 다 받아가지고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내 차트 이쪽에 한쪽에 칸을 여가지고 100개까지는 들어가거든요. 그게 종목이 여기 종목이 100개까지는 들어가야죠. 저는요. 다른 사람들도 다 100개 들어갑니다. 100개 중에 일단은 한 달만 50개 정도만 해가지고 그걸로만
보면서 그냥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트 공부를 같이 계속 차트는 여러 차트 안 하고 강세 약세는 뭐 간단한 거 스트게트 슬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볼린저 MACD 오실레이터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DMI인데 DMI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가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요거까지만 하면서 ADX까지만 보면 끝난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잡아 있는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도 알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또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주식은 너무 간단하게 단조롭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볼 거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일목균형표 계산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왜 공부를 했나라는 이거 끝나고 그렇게 왜 그렇게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플 보십시오. 이거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살 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살 자리 아니죠. 얘네들. 얘는 지금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할 건가? 고민스러운 자리죠. 그죠? 자, 오실레이터, 양의 오실레이터 줄고 있습니다. 그죠? 부정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음의 오실레이터 들어가고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가 줄어야 되면서 얘가 골든 크로스 날 때 우리가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긍정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조금 고민했을 거고 여기 올라가면서 여긴 고민이 필요 없는 자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건 여기고 우리 지금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지나간 과거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지나간 과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을 봅시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살짜리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순식간에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이게 얘가 지금 오실레이터가 양의 오실레이터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면 양의 오실레이터가 만들어지고 얘가 올라갔으니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는 여기가 오실레이터가 줄고 있습니다. 얘도 데드크로스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 조금 시간 좀 보고 봐야 되겠죠. 주봉을 보면 10일에 정배열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배열 자리 들어간다 그러더라도 음의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는 먹을 게 없습니다. 양의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먹을 게 있지 약세에서는 얘가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일봉에서는 강세에 있으니까 뭐 여기서는 조금 사봐도 되겠지만 여기도 오실레이터가 보십시오.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는 없는 겁니다. 세력이 사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이 이런 식으로 이빨 뭐 그 옥수수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는 이게 센 장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약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켜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는 보세요. 얘는 보면 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계속 늘었죠. 그러면 여기서 사가 여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양반 말대로 그냥 여기서 최소한 여기 음봉이나 여기서는 아무 때나 사도 된다는 거죠. 월봉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양의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이걸 보시면 왜 내가 오실레이터가 굉장히 중요시 보는 건지를 아시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오실레이터가 같이 살아있을 때 이게 양의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강력하게 올라가지만 이 음의 오실레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얘는 헤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조정받는 거예요. 시간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양의 오실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오실레이터 만들어낼 때 최대 길 때 여기서 주는 걸 보면서 따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따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따라 들어간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천천히 들어가야 됩니다. 천천히. 양이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는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거를 일목균형표의 책자에서 보니까 구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내리가 꽂히는 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구름 밑에는 응달이다. 응달이다. 응달에 있다가 양달로 나오는 겁니다. 양달이 뭔가 하면요. 햇빛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위로 올라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름 밑이고 여기는 구름 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일목균형표에 구름 가이고 얘기하는데 응달에 있다가 양달에 올라오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책자에서 딱 머리에 딱 꼽힌 거는 그 문구가 머리에 딱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여기다가 한번 접목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응달이고 이건 양달이라는 얘기죠. 이게 햇빛이 없는 그늘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햇빛을 바라보는 태양을 바라보는 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태양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깔끔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주식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이 DMI는 30 위에 그냥 30 위에만 있으면 그냥 마냥 좋은 겁니다. 얘가 X축고 DMI의 마이너스가 30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응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표가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똑같은 지표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얘기하는 게 틀리고 얘가 얘기하는 게 틀리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틀릴 뿐 가점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위평선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고 얘는 전체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수급.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를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그냥 간단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종목을 아까 전에 봤는데 보세요. 요거는 디스커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부정적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제가 이거 조정 받는다 그랬죠. 근데 내 매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맹쾌해졌으니까 이제 매매해도 되겠죠. 여기 저승사자 캔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 정배열에서 여기서 스트레이트 슬로가 올라가던 자리가 꺾이면 여기서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자리잖아, 그렇죠? 여기 니로 와서 여기서 이제 팔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살 자리는 아닙니다. 살 자리는 11선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라 그러면 최소한 이게 돌라 그러면 몇 개월 정도 10개월 8개월 정도 돼야 되겠죠. 저점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올라가면 8개. 그 다음에 8개에서 9개, 10개면 한 2개월 뒤에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죠? 이렇게 침체 들어왔는데 계속 침체가 이게 계속 내려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내려왔습니까? 이게 왜 내려왔어요? 얘네들의 복제약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 유머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미국에서 허가 안 해줬죠. 복제약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또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올라갔잖아요. 여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정을 찾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얼마 전에 리비안을 저한테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이때 제가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겁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해준다는 거죠. 이 글로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리뷰안 좀 봐줄라 했던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 거를 잠깐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강세 약세 이으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지표가 똑같은 지표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주봉입니다. 주봉에 요게 8일선인가 11선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8일이죠. 저는 8일선을 보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8일 보죠. 8일. 저랑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일을 안 보고 2일 더 빨리 봤던 건데,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뷰하고 똑같은 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정예화 시켰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예화 시켰다. 저는 여기서 이건 이러면 부정적인 얘기가 꺾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뭐 이 캔들은 저승사자 캔들 이러면서 딱 얘기해 주니까 얼마 죠. 여기 올라가니까 그냥 가는 거고. 자, 보세요. 리비안이 여기서 파동으로 보면요. 이게 파동으로 볼 때 얘가 이렇게 그냥 쭉 내려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얘도 N자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N자로 내려왔어요. N자로 내려올 때 보통은 며칠 와야 되는 거야. 26일 와야 되는데 얘는 26일이 아니고 그진 31일 정확하게 31일 왔어요. 그러면 31일 왔으면 여기서 이제 얘가 여기로 이제 갈 수 있어요. 여기 이 자리 26일요. 근데 이 자리를 못 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갔다가 이걸 좀 그려주면 이게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가 올라갈 자리 이 자리였거든. 이 자리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에요. 여기. 근데 얘가 여기를 그냥 뻥 뜨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 갔을 때 여기를 갔을 때 얘가 가열권을 들어가고 막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를 왜 이쪽으로 또 땡겨 올려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냈는지 참.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요 다 보면 그냥 저는 차트를 많이 보니까 얘는 이렇게 가겠네 이런 게 그냥 눈에 들어와서 그냥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리비안을 우리가 강세 약세로 보면 그 얘기는 못 해주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보세요. 월봉으로 볼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엄청 든다는 얘기죠. 여기가 1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지만 스트레이트슬로 보십시오. 이게 데드크로스 나면 이게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DMI 얘네들은 뭐 그렇다 쳐도 DMI가 30 밑으로 들어갔다가 30 위로 올라올 때 긍정적인 얘기예요. 이게 요 자리가 긍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물어본 거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그때그때 나오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있을 때 요걸 먹어야 되는 거지. 요 꺾이는 순간부터는요. 얘는 20을 무조건 내려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셔야 돼요. 여기서도 보세요. 얘가 꺾이고 난 뒤에 20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는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가 부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N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설명 불가합니다. 이게 이 10일 이동 평균선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저기 왜 저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 불가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아웃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 지표는 그냥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가 뭐 일목균형표로 볼린저 밴드로 보면 거기서 설명해 줄 게 있는데 이거는 설명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형님들 보시는 대로 그냥 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다 봤죠? 우리 봐야 될 건 다 봤죠? 우리 한국 사람 아이언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봤는데 아이언큐 보면 저승사자 캔들이 여기서 나왔죠, 그죠? 그 앞전에 판다 그러면 여기서 팔 수 있고 주봉으로요. 일봉으로는 여기서 팔 수 있었겠죠, 그죠? 요렇게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얘는 음의 오실레이터 들어가고 음의 오실레이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백날 여기서 움직여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만 보고 우리 한국장 보겠습니다. 한국장도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BIR 지표를 하나 더 였는데요. BIR을 그냥 하나 더 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이게 오실레이터를 한 개를 더 똑같은 거를 갖다 였는데 여기서 연 오실레이터가 위에 거는 정상적인 오실레이터고요. 밑에 거는 조금 더 빠른 오실레이터입니다. MACD가 본래 있는 MACD에서 조금 더 빠르게 보는 MACD가 10, 27입니다. 기준선이 보여드릴게요. 이 기준선이 본래 얼마인가 하면요 12, 26, 9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신 MACD라 그래서 청송촌놈이 요거 알려줍니다. 10, 27로 보라고. 그거라서 얘가 조금 더 빨라요. 조금 더. 그냥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이게 조금 더 빨라요. 어찌됐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오늘이만 끝나니까 2차 전지 이제 2차 전지를 볼까요? 2차 전지. 제가 얘기했던 거, 그죠? 이것도 이익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형님들 제가 사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여기 지나면 제가 사라 그래가지고 이익 낳는 분들을 손실 난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계속 사야 됩니다. 저는 치고가 넘겨주고 남녀사는 일단 자기 물량은 채웠고 나머지 물량을 내가 너무 많이 팔아나가고요. 나머지 물량을 또 사야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40% 이상 수익 나가 있는데 내가 한 주는 안 팔고 놔두거든요. 항상 한 주 보니까 40% 이상 수익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살 건데 니로만 살 겁니다. 뭐 기본 물량은 어지간히 다 채웠으니까 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걸로 보면 명확하죠. 어디서 팔아야 될 이유 없죠.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장기 투자하는 개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여기서 사는 사람의 게임인 거지. 지금 들어가가지고는 매매를 해야지 됩니다. 자, 보세요. 양의 오실레이터 있을 때 긍정적인. 얘가 줄더라도 올라갈 때 이건 긍정적인 얘기예요. 이게 어찌됐든 얘가 강하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ADX랑 똑같아. 이게 상승의 눌림목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올라가면 하루 쉬었다 또 올라갔다가 또 3일 쉬었다가 또 이틀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행보하면서 쉬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쉬다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뭐 이거 내가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가 한 개 샀다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전에 샀는 금액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ETF 샀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ETF 살라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같은 자리가 왔었길래 내가 샀다 그랬잖아요. 얘 살 이유가 없었는데 그죠? 이제 사야 되지. 이제 11선 올랐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월봉은 약하고 주봉은 음오실레이터입니다. 그러면 장난처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개 사고 안 산 거예요. 이거 뭐 내려가면 더 사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양의 오실레이터, 음의 오실레이터가 줄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얘기가 되고 11선 위에 돌고 있고 11선 위에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삼성 SDI 폭등했습니다. 이거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를 누구한테 어떻게 팔았는지 전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뭐 공시에 떠가 이렇게 떴다는데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갈자리에서 가는 겁니다. 갈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양의 오실레이터. 이제 오늘 아침에 양의 오실레이터 뜨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뭐 이건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그죠? 그냥 좋잖아요. 신경 쓸 거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양의 오실레이터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강세로 이 색깔 바뀌는 거예요. 강세로 색깔요. 오늘 뭐 좀 부정적인 얘기 포스코 퓨처입니다. 맨 똑같죠? 이게 얘만 틀려요. 얘는 틀리죠. 요거 내가 설명을 했는데 요도 줄면서 양의 오실레이터 때 강력하게 갑니다. 조금 천천히 갈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오실레이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 얘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얘도 이제 50의 신고가 여기만 넘었으면 신고가로 가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볼 게 없는 거죠. 에코프로 BM입니다. BM 역시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얘만 바뀌어야 되겠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역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엔캠입니다. 엔캠 좋은 자리 들어온 거죠. 좋은 자리. 지금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고 주봉으로도 좋은 자리고 일봉으로만 11선 밑에 있고 음봉이니까 이것만 이제 제가 할 때 스트게트 솔로가 골든 크로스를 내면 우리는 11선 위에 올라서는 거니까요. 여기서 낼지 안 낼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맨날 한 50개 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저는 좋게 봅니다. SK 이노베이션 양의 오실레이터 이제 주봉으로 양의 오실레이터가 떴습니다. 그죠? 얘도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효성중공업입니다. 저는 이거 언젠가는 매도를 칠 겁니다. 매도를 칠 건데 매도 치는 날이 지승사자 캔들이 걸리는 날은 매도를 칠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 얘도 음의 오실레이터 강력하게 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양의 오실레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강력하게 가는데요. 주봉으로는 이미 세력이 다 조금 소진을 했죠. 이게 이빨이 조금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 역시도 여기 고가를 넘었을지 안 넘었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고점을 만들어냈지 않았나. 아무리 좋다 그래더라도 이게 올라갔는 게요. 1년, 2년, 3년째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얘가 민년을 그냥 주야장창 올라 8,000원부터 올라갔으니까요. 이게 2020년 6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6년 동안요. 여기서 6년 올라갔는데 여기서 민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팔고
새로운 데 가가지고 돈 먹으려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면 이거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 수가 없어요, 지금요.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주체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막 좋다고는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받아줄 사람이 결국엔 없으면 얘네들도 찌끔찌끔 계속 팔 수밖에 없다. 삼성전기입니다. 여기서 샀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명확하게 답이 다 나오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사가지고 뭐 이거 해야 된다. 우리 남여사님 여기서 믿게 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하는데 여기 와서 또 사고 싶어. 어저께 아침에 여기서 못 샀는 것도 후회합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 너무 좋은 자리 들어와 있죠. 월봉으로 보면. 자, N자에 다시 눌려주고 다시 튕겨 올라가는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양이 오실 때. 그러면 여기서 오실레이터만 그냥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오실레이터가 먼저 보잖아요. 그죠? 순서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음의 오실레이터 강력하게 줄은 자리에서 지금 강력한 자리에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스트게트 슬로가 뭡니까? 골든 크로스 났다는 얘기는 골든 크로스가 오늘 5분째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11선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양의 오실레이터 11선 위에 52로 올라가고 얘가 시그널이 50선을 넘어서면 정배열 초입구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정배열 초입구로 들어간다. 나쁜 게 없잖아요. ADX 위로 올라가고 우리 샀습니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주봉으로 볼 때는 사야 될 이유가 없지만 월봉은 아직도 괜찮고 주봉은 그렇고요. 주봉은 음의 오실레이터입니다. 이제 양의 오실레이터 들어가고 우리가 단기, 얘는 중기, 장기, 단기는 사서 9일에 신고가를 만들어내면 여기서는 거친 갭이라서 여기서 사들어 가가지고 뭐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도 가는 거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이만큼 더 쉽게 어떻게 해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뭐 볼 거 없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얘는 습성이 그래. 습성이 이렇게. SKC는 어떻습니까? SKC 월봉으로 이제 양의 오실레이터를 만들어내려고 ADX는 벌써 이미 윗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오실레이터, 양의 오실레이터 이빨 빠진 옥수수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얘가 지금 이미 줄었죠. 그러면 오늘도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골든 크로스가 나고 50에 올라가면 뭡니까? 이게 자체가 눌림목이죠. 눌림목.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요거 뭐 보려고 보면 이게 100개인데 이게 100개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좀 해가지고 1시간 3분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요거까지만 요게 포스코 율진화까지만 볼게요. 자 보세요. 얘도 너무 좋은 자리에 있죠. 지금요. 에코프로 머티. 그죠? 양의 오실레이터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야 됩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너무 좋죠?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다 똑같죠? 포스코 MT입니다. 너무 좋죠? 뭐 얘가 이제 양의 오실레이터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포스코 MT 사야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거는 월봉이 이제 시작이에요. 월봉이 주봉 일봉과 월봉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2차 전지가. 자, 얘도 이제 만들어내겠죠. 포스코 DX. 만들어내겠죠, 여기요.
여기서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입니다. 하락. 아마 이게 하락이라 그러면 얘가 계속 올라가면서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건 아니죠. 2차 전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코스모 신소재 뭐 좋죠. 월봉 이제 시작, 주봉 시작, 일봉 수렴 다 하고 이제 수렴 다 하고 본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코스모 화학입니다. 화학도 보십시오. 너무 좋죠.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은 월봉과 주봉이 그래가 일봉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시작하겠죠. 그러면 얘도 해야 됩니다. 요까지는 보기로 했으니까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형님들한테 23일, 22일 날까지 제가 22일 날 저녁에 12시쯤이나 저 저녁에 오후 돼서 제 그 하방 오늘 올린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다른데 댓글 달면요 안 넣습니다. 안 넣고요. 이름만 넣으면 안 됩니다. 이름과 정권 번호를 같이 주세요. 같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골라내기가 되게 수월해요. 이름 보고 정권 번호만 넣으면 되는데 정권 번호만 넣으면 계속 저걸 해야 되니까 정권 번호와 회사명, 그죠? 종목명과 정권 번호를 두 개 동시에 이어주는 것만 인정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넣으면 인정 안 하고 빼겠습니다. 뺄 테니까 그거 분명히 자기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개 이상 안 됩니다. 두 개 이상 안 되고 한 사람당 한 개씩입니다. 한 개씩 올려주는 거에 순서대로 그냥 넣겠습니다. 댓글 올라오는 순서대로 그냥 열 테니까 누구 거 더 빠르게 보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댓글 올라오는데 순서별로 하고 50개가 넘으면 그 뒤로는 다음 달로 2월 시켜가지고 하든지 한 달만 한번 해보고 저걸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만들 겁니다. 창을 하나 만들어서 하방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서 그걸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여기 딱 뜨듯이 여기 거를 쫙 읽고 그냥 끝내는 방향으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표를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도 아닌데 요 지표까지만 볼 겁니다. 다른 지표 안 볼 거고요. 여기 가장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지표예요. 요 지표로만 보고 할 거면서 그 다음에 형님들은 이 지표를 보면서 저랑 같이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 순간 한 올 여름쯤 되면 처음 다 고수가 돼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수가 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안 잃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돈을 안 잃게 되면 이거를 왜 주식을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들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배워진다면 저 역시 방송이 또 뭐 제가 이거 유튜브 방송 이거 해가 돈 벌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도 할 수도 있고 저도 마음 편하게 이것저것 또 정리되면 정리하고 고수들 많은 분들이 고수가 되면 저도 정리를 해야 되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거 새벽에 있나가 이거 하는 거 쉬울 것 같죠.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이상 설명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저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설명을 1시간짜리를 듣는 우리 형님들도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